안녕하세요. 다원교육의 물리 담당 강사 조태환입니다. 오늘 저도 요즘 시즌이 그렇게 되긴 하는데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또 설명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물리 올림피아드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보통 물리 올림피아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주변에서 하니까 우리 애도 해야지 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보통 물리라는 과목이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감을 키워주고 실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저희 또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좀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 장발보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설명회 할 때는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임팩트를 줬어요. 그래서 요런 실물하고 딱 저희 나라는 확실하게 디지털 왕국이고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사진 같이 놨어요. 저는 강의한 경력은 올해가 19년 차입니다. 그래서 강의 19년 하면서 입시 관련된 영재고, 과고 입시, 대입, 논술, 그다음 아이들 올림피아드까지 꽤 많은 다방면 쪽의 강의를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올림피아드 대비 물리학1, 물리학2 다원에서 여전히 하고 있고, 역시나 올해 파이널 같은 경우도 중3 애들도 해요. 중3 애들 한 애들 있는데 중3 애들 파이널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강의도 제가 직접 만든 컨텐츠가 없어서 모의고사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 사실 입시반, 영재고 입시랑 과고 입시 대비반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올해는 또 세종과고에도 합격자반 진행을 하였었고요. 현재로는 현재 앞에 있는 영재고랑 과고 입시반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대전과고에서 3학년 대상의 연대 입시 논술반, 그다음 연대 입시 논술 파이널을 고등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방면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화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림피아드를 하는 이유, 어머님들께서 올림피아드를 물리올림피아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죠. 최소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고,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선행이나 자신감,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차후에 어떤 입시를 겪는지를 알고 있는 강사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포인트나 라인을 잡아서 학습시켜줄 수 있겠죠. 중요도가 달라요. 분명히 지금 올림피아드에서 알아야 되지만 나중에서 그닥 필요 없는 부분도 존재하고, 혹은 이것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꽤 필요하게 되고, 혹은 대입에서는 필요한 라인이 되기도 해요.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겠죠. 문제 유형도 단순 산술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고력 문제가 필요한 시즌이 있어요. 혹은 단원도 사고력이 요구되는 단원이 있고, 난이도가 고난이도를 빼기 위한 방법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고력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갖다가 전반적으로 대학교 가는 과정까지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물리일 수 있지만 이 물리학 1과 물리학 2의 올림피아드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수업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단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클래스는 통상 2클래스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강의가 시간표가 막 여러 개 깔리지 못하고 딱 정해진 그곳밖에 못 써요. 하지만 그 수업을 들어온 아이들은 당연히 올림피아드의 수상도 수상이지만 나중에 영재고 입시로 들어왔을 때 입시 과정에서 분명히 유리함을 갖게 되죠.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식이 이게 사실은 올림피아드뿐만 아니라 영재고 입시에서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중학교 들어가서 정확히 초등학교 때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스타트긴 한데, 물리라는 과정이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순서를 갖고 아이들한테 학습을 어머님도 시켜야 되고 저희 또한 강의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초6, 중1, 중2까지 중학교 저학년까지인데,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분명 브릿지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중등 과정 물리는 분명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전공이 아니신, 그러니까 전공 물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이것저것 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게 물리다는 식으로 단원명을 집어넣고 용어를 집어넣고 단순 산술, 계산법만 알려주고서 아이들을 갖다가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너희는 다 했지 라는 이름하에 올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아이들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을 갖고 온 것까지는 맞아요. 자신감을 갖고 온 것까지는 맞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포기를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상태에서 올림피아드에 뭐 수상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지 정도 쿨한 성격인데 영재고나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딴 아이들, 상대도 잘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 혹은 물리가 아닌 다른 과목이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따라서 물리 쪽을 좀 낮추고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높여서 합격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약간의 요행을 좀 바라는 경향이 생겨요. 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력부터 시작해서 중2 보통 상반기까지 정확히 이제 올림피아드는 7월 정도 선이지만 올해는 좀 늦어졌긴 했습니다만 7, 8월 선까지는 아이들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쉬우니까 너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되게 쉽지. 라고 강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쉽지. 근데 이걸 살짝 바꾸면 어떨까? 겉바 못 풀지. 왜 못 풀 거 아니? 같은 공식인데 이건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혹은 이 문제는 자, 풀어봐. 오래 걸리네. 야, 이건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고 이런 스킬을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학습을 가르쳐요. 이때 이 학습이 돼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약간 변형되거나 혹은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도 아이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혹은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뜯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안 그러면 단순하게 수학 공식 주고 문제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해봐라 이런 식 문제에서 끝나버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무조건 점수 잘 나온다 이런 식의 학습은 사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상대 평균이 낮게 나오는 테스트 형태를 운영하는 강의법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면 저도 그렇다는 소리예요. 저도 아이들 점수 사실 100점 만점이면은 단원별로 편차는 있긴 한데 적으면은 평균 30점에서 40점, 높아도 60은 넘기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 나와요. 엄청 어려운 걸 냈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뭐 선생님이니까 빠르지 않아요가 아니라 제가 문제풀이 했을 때 혹은 좀 잘하는 친구들이 보면 실제 30초 정도에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봐야 돼. 수학처럼 많이 풀어봐야 돼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숫자 노름은 이미 사실 수학에서 하잖아요. 물리에서 숫자 노름을 숫자에 똑같은 거 변형해서 넣는 연습할 필요 사실 없어요. 그 유형 자체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다양한 방법론을 계속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방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갖는 게 사실은 물리 올림피아드 1, 2, 그 다음에 심화 이제 올림피아드 물리, 그 다음 파이널 물리, 그 다음에 실제 올림피아드 시험까지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물리학 1, 물리학 2 정도 알고 내용 알면 되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내가 접해보지 않았어도 이건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사고. 틀려도 돼요. 나중에 됐을 때 안 틀리게 하는 그 방법을 꿰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문제를 계속해서 숫자 바꿔 집어넣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생각할 문제를 여러 개 몇 문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올림피아드 과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2, 중3 과정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피아드 끝나면 아이들은 보통 영재나 아니면 과고 대비를 할 것이고 중등 내신 당연히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올림피아드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영재나 대비까지 과정을 말씀드릴 것인데 아이들이 중등 내신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좋은 고등학교는 당연히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그 내신 자체는 근데 어쩌면 나중에 중등 과정 자체를 이미 끝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어렵거나 생각했던 부분을 봤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신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2년 전에 선행한 거 갖고서 아이들은 그걸 갖고서는 기억하여서 문제를 풀거나 학교 내신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고 그에 따라 영재고에 들어오게 되면 올림피아드에서 배웠던 대비를 들어오게 되면 배웠던 그 지식을 기반으로 좀 더 사고를 하게 되고 본 적 없는 문제들을 접근해요. 근데 역시나 그 문제들이 나는 원래 쉬운 아까 했던 숫자 집어넣기만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일반 물리학까지 했다고 온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얘가 뭘 배웠지 싶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물리학 1 하나만을 배웠어도 그럼 물리학 2 정도의 역학까지만 배운 친구들이어도 거기에서 사고 문제를 계속 다뤘던 친구들은 엄청난 비약적 발전이 보여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영재 입시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엄청난 비약적 발전이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합격을 하거나 영재고 과거에 합격을 하거나 1번 걸 갔을 때요. 자, 우선 영재고 과거 합격했을 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서 세종과고 합격자반을 운영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딱 보면서 그때는 이제 몰랐습니다만 우선은 뭘 몰랐냐면 코로나가 커질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다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발표가 12월이에요. 입학할 때까지 가질 수 있는 시간 2달입니다. 그 2달 안에 아이들한테 거의 일반 물리학 기초 수준까지의 내용을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럼 제 입장, 저뿐만 아니겠지만 모든 합격자반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걸 집어넣는 건 불가능해요. 다시 얘기하면 영재고 입시에서 얼마나 물리를 했는가, 혹은 그 전에 올림피아드에서 어느 정도 물리의 기본을 갖고 있었는가가 있어야지만 아이들한테 2달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했어요. 애들 입학이 실제 입학이 늦어져가지고 조금 더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한 2-3군데 정도 이상의 학원을 물리만 다니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물리만 그렇다면 수학이랑 따로 가면 어떻겠어요? 애들은 학원만 엄청나게 다니고 뭔가 계속 고민만 하고 숙제만 치이다가 입학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게 되는 올림피아드 물리에서의 기본 형태 및 응용 사고 문제가 적용이 안 된 친구들이라면 그때 이미 많이 낙오가 돼요. 합격점에 들어왔는데 못 버텨요. 분명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낙오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학격자반을 운영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그 안에, 반 안에는 당연히 물리올림피아드 금상 받은 애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물리학과 포기했었던 아이들까지 앉아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뭐하지만 금상 정도 받은 애들도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내용 및 문제, 풀이,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랐어, 포기했었어 라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서 또 앞쪽을 해야 되나 해서 또 앞쪽을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여력이 만만한 시즌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선 다시 이제 고등 과정에 들어가요. 고등 과정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것이 이제 하나의 자존심이 되고 자신의 자존감이 된 친구들이라면은 당연히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분고분부터 하면서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 친구들은 그냥 버려진 채, 물리가 버려진 채로 계속 가다가 고3까지 진행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물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입 때 현재 교육부 얘기 들으면 정시 비중을 많이 높이겠다라는 상황이고, 대략 발표상에서도 올라가긴 해요. 그래도 분명히 이게 수시 비중 자체, 특히 상위권 대학 쪽의 수시 비중은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도 못해도 30%에서 40%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종합전형을 쓰라고 소리가 되는 건데, 종합전형에 내신이 좋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써봤자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어쩌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전과고 아이들 논술 같은 경우도 걔들은 원래 특별전형 혹은 종합전형 형태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어서 논술을 하나 더 건드려요. 근데 거기 애들 당연히 잘해요. 고3이니까 걔네들 못하는 6년 정도 물리를 배운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일반 물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몇 번 돌렸던 친구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딱 만나면 고3인데 아이들이 물리가 좀 이상해요.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건 뭐냐면, 이게 아이들이 물리학 1, 2를 기본으로 해서 심화시킨 것이 대입에 나올 것인데, 그 논술, 대입 논술, 연대 논술을 하고 있는데, 연대 논술에서도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색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까먹은 거죠. 왜냐면은 영재고하고는 물리학 1, 2, 그 다음에 기초 일반 물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1, 정확히 고1 1학기 정도 산에 다 1학기에서 1년 정도 그 정도에 다 끝나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2년 전에 배웠던 거죠. 그러는데 그걸 다시 되새김질을 시켜줘요. 되새김질을 시켜주면 당연히 애들은 다시 잘해줘요. 근데 그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버렸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물어보면 똑같이 했는데 너무 가볍게 한 거예요.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겠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고3 됐을 때 내신이 안 좋아서 논술을 해볼까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고, 일반고로 하면 뭐하지만 하나고 정도 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그 친구들이 중위권 수준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친구들은 사실 연대 말고 딴 데를 권해야 되는데 그 이하를 잘 논술에 쓰려고 하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엔 그 뿌리가 어디로 갔었냐는 건, 처음에 올림피아드 할 때 물리학 1, 물리학 2를 어떻게 배웠는가가 사실 근간이에요. 그 이후로는 계속 쫓겼어요. 시간에 쫓겼고 어려운 문제를 봤지만 그 어려운 문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죠. 근데 그 버릇은 되게 중요해요. 그건 지금 키워야 돼요. 물리 올림피아드 1, 2 할 때
이 수상이라는 걸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이 기반이 돼서 영재고나 과거에서의 학습법이 되고 그게 합격자, 그다음 혹은 합격을 한 후 내신 대비를 해서 왔을 때 또한 공부하는 방법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신 대비 애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 거의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영재고나 과거 애들은 시험 대비, 뭐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대비로 길어야 6주 아니면 4주를 진행해요. 그 안에 학교의 범위, 엄청난 범위를 나가는데 그 범위를 갖다가 내용을 설명을 다 꼼꼼하게 하면서 고난도 문제 및 예상 문제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모든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더구나 학원은 학교보다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해야 될 문제, 좀 더 고난도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림으로써 좋은 고득점을 맞게 하려는 목적을 갖다 보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다루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왜 점수가 안 오르냐 이런 소리가 발생해요. 근데 근본이 계속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 올림피아드 1, 2 할 때 물리학 1, 2를 할 때 어떻게 접근했냐가 그 뒤에 고난도 문제나 사고력 문제에 접근하는 버릇을 키우고 그 버릇을 키운 것이 몸에 얼마나 채야 되고 그게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이 됐을 때 이것을 나중에 헤쳐나가겠다는 능력을 갖게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결국 고3에서까지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커리큘럼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물리학원이에요. 기본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기본반이라고 하냐면 어쩌면 물리학원을 딴 데서 한 친구들도 이걸 딱 보면 기본반의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심화 문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야 이런 게 원래 물리학원이야? 라는 생각하는 문제가 조금씩 들어있어요. 혹은 단원이 안 맞아요. 특히나 뭐 하이탑 같은 경우로 공부한 친구들인데 이게 교과 개정 2015년 개정판을 현재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과거판, 2009년도 개정판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요즘 거 쓰게 되면 거기에서는 부력이라든지 돌리민 같은 게 물리학 1에 없어요. 부력은 물리학 2에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입시, 우리가 영재고 입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6개 학교 정도에서 부력을 만들었으니 부력이 되게 중요해요. 중등 과정에도 부력이라는 용어는 등장은 해요. 사실. 근데 그게 물리 올림피아드 1에 지금 현재 하이탑 같은 거로 사용하시는 경우의 선생님이라면 그걸 배운 거 갖고는 물리학 1을 했다? 따라서 난 물리를 좀 한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지금 제 교재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암기에 해당하는 나중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소거되어 있고 그 다음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빠진 단원이지만 충분히 중요도를 갖고 있는 이게 고등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시에서 또한 중요도가 있는 단원은 다 살려놨어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문제집 혹은 뭐 시중에는 교재로 학습한 친구들의 경우는 야 이런 게 물리학 1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혹은 단원 자체가 다른데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형태의 교과 과정 형태는 약간 실용이라는 이름하에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재는 완벽하게 역학과 전자기, 그다음 파동광학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실제로 단원 이걸 보고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수업을 하는데 정확히 영재고 학생이긴 한데 수업을 하는데 물리가 어려워서 과외를 받는데요. 과외를 받는데 저희의 교재, 학원에 쓰는 교재를 보고서 과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하는데 무슨 물리가 단어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뒤죽박죽이 아니라 사실 의대생한테 물리과외 받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혹은 물리를 잘하는 그 친구, 물리과외 할 정도의 친구가 왜 의대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거는 실제 필요한 순서, 다시 얘기하면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곳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역학은 역학, 전자기는 전자기, 파동이면 파동, 광학이 광학, 현대물리 현대물리라고 하는 섹터 안에 다 집어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쩌면 일반 물리학 형태의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연계 과정을 갖고 응용 문제를 풀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뭐 중등 과정에서 봤었군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 공식도 당연히 뭐 아는 걸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게 될 거고 수업을 하게 될 거고 하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 풀이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말속도도 빠르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고 글자 많은 문제들인데 애들은 풀 이해할 거고 하지만 문제 풀 때는 못 풀 거예요. 못 푸는 문제 무조건 생겨요. 근데 그 못 푸는 문제 때문에 평균이 낮게 나올 거고 애들은 실망에 빠지고 어머님들은 우리 애는 아닌가 이 학원은 뭐야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낮게 나온 것 때문에 아이는 사실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복습이 진행되지 않으면 혹은 너무 자만심이 있게 쭉쭉쭉 하고서 쉽게 풀리네 라고 가버리면 실제 나중에 물리를 만났을 때 난 한번 아는 건데 라는 상태로 내용 진입했을 때 건성으로 들어요. 내가 한두 문제,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 틀린 친구라면은 다시 좀 들어볼까 정도 수준이 되고요. 10문제 중에서 뭐 9개나 거의 10개를 깨도 많은 친구들이면 물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내용 수업을 하면 애들 안 들어요. 근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용 수업을 걔가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 놓친 게 있는데 자기는 원래 90점 100점 맞았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들 때 당연히 그 영재고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올림피아드 수업을 들어도 당연히 애는 건성으로 듣거나 아는 건데 뭐하고 졸아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건 어쩜 경계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자신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서 가는 게 나아요. 그 상태에서 완벽하지 않으니까 물리학 2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외계학, 물리학 2 보여드릴게요. 자, 물리학 2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12주로 되어 있는데 단원이 물리학 1하고 물리학 2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또 합니까가 아니라 같은 내용 갖고서 아까 말씀드린 고난도가 발생할 수 있고 단원별 유기적인 결합이 발생하면서 사고력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숫자 집어넣기가 아니라 이 문제에다가 어떤 거를 공식을 넣고 어떤 식의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일반 물리학까지 연결도 마찬가지예요. 심화 물리가 되거나 내용 자체가 공식이 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원운동, 단진동 그런 것들. 근데 충돌도 조금 더 심화가 돼요. 충돌 형태도 이제 뭐 1차원 충돌이었던 게 평면 좌표 충돌이라든지 그 평면 충돌 좌표 충돌에서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나중에 그냥 캐치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스킬 같은 것도 가르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가 실제로는 저기서 1주돼 있지만은 1주가 좀 넘어요. 한 11주, 12차주에 결쳐있다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현대물리에서 애들은 사실은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이쪽에서는 제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물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서 보호에서 어떻게 됐고 이때 빛과 물질의 파동성과 입자성이 어떻다라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공식이 발생했지. 자 이제 문제에 적용하면 이렇다. 이런 정도로 갖고 놀아요. 그럼 아이들이 좀 오히려 재밌어요. 자기는 어려운 걸 배웠다는 느낌도 뿌듯함도 있긴 한데 이게 있으면 좀 더 나중 심화 과정 들어갔을 때 혹은 일반 물리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아는 것이군 그 뒤를 접목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해금을 싹 들어가 버리면 애들 아직 수학적 역량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사실 물리학 투할 때는 제가 수학적인 걸 증명 과정 좀 쓰긴 써요. 간단한 미적분을 좀 이용하긴 하는데 애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수학이 아직 안 돼 있어도 듣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증명 과정 모르고 거꾸로 얘기하면 건데 공식만 알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이게 왜 나왔는지 계속 고민하는 게 더 좋은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왜 나왔는지가 왜 나왔는지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잡고 그 다음 공식을 만들어 쓰고 그 다음 또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들은 상황을 상상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고 진짜 가장 훌륭한 학생. 세상에 DNA 중에 물리 DNA는 없다고 상상하는데 가끔 그런 학생 보면은 야 이게 물리 DNA가 있는 척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고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을 막 만들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 쓰잘데기 있는 걸 질문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면은 그 친구는 어느 쪽이든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결론은 제가 하는 올림피아드 물리학은 2는 당연히 모든 올림피아드 수업의 기본 목표가 될 수 있는 수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 것에 또 적합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인 게 차후 학습에 영재고 과고 혹은 일반고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고3이 돼서 대학교 입시에서 또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까지의 스타트 라인을 만들어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업 자체는 제가 많이 개설되진 않지만은 그 수업을 찾아서 강의를 수강하신다면은 아마도 아이들 초반에는 힘들어하고 어머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지만 왜 이렇게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나중 됐을 때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 사고하고 있는 모습, 자신감이 오히려 생겨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잘 선택했군 이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